시터. 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굉장히 뚜렷한 나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봄에는 우리가 또 봄에 맞이하여서 사용하는 계절 용품이 따로 있고, 그쵸. 또 여름은 덥다 보니까 선풍기 사용하고 에어컨 사용하고, 네. 또 봄, 가을에는 건조하다 보니까 뭐 사용하죠? 가습기 사용하고. 그쵸. 굉장히 계절마다 사용하는 게 다양해요, 정말. 그렇죠. 여름에 같은 경우에는 뭐 선풍기도 있고 에어컨디션도 있고 또 잘하면 제습기까지 막 세 맞습니다. 가지 진짜 다 많아요.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칫하면 골칫덩어리로 전략할 수 있는 이런 계절 용품들을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오늘 테마 나와주세요. 확인하겠습니다. 살림의 정석, 계절 용품 관리법. 네, 일단 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기청정기를 자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황사 때문에 실내가 좀 공기가 좀 그래요. 네. 또 지금 같은 경우에도 중서부 지방 같은 경우는 아직도 맞아요. 난리법칙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불청기 황사 탓에 봄에 아주 자주 사용하게 되는 공기청정기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공기청정기를 출입구나 창문 가까이에 두게 된다면은 외부의 차가운 공기로 인해서 열 손실이 많아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면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하겠죠. 네, 그래서 출입구나 뭐 창문의 반대편 또는 대각선 방향으로 두면은 열의 대기 순환도 잘 되고요. 또 환기에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공기청정기 어떻게 관리하면 되냐? 필터식 공기청정기는 일단 물 세척 필터, 물 세척 필터가 따로 있잖아요. 이거 그쵸. 같은 경우에는 물로 부드럽게 세척한 다음에 햇볕에 바짝 마르게 건조를 시켜줘야 한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깨끗한 물로 바꿔줘야 하고요. 교체 필터의 경우에는 물로 세척하면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주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네. 네, 전기 집진식 공기청정기는 한 달에 한 번 이 집진판을 꺼내서 청소하시는 게 또 오래오래 잘 사용할 수 있는 관리법이라고 합니다. 네, 몰랐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기청정기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들어오는 그런 공기를 청소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래도 그 창문 아니면 출입구 그쪽에 네네네네. 놔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 반대 방법으로 반대편으로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시고 네.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네네. 네, 두 번째로는 바로 선풍기와 에어컨입니다. 우리 여름에 선풍기와 에어컨 없으면 안 되죠. 못 살아요. 근데 이렇게 한철만 사용하다 보니까 그 외의 계절에는 굉장히 방치해두기가 쉽습니다. 네, 그렇죠. 청소하셨어요? 안 쓰니까요. 저는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아니고 몇 개 있잖아요. 뭐 방마다 있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거 할 때마다 뭐 인터넷에서 지금이야 그 커버가 그쵸. 파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사이즈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청소해야 하는지 뭐 다 꺼내고 와이핑 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요. 귀찮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선풍기와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잘 보관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쵸. 안 그러면 뭐 악취도 나고 또 오염돼가지고 이렇게 호흡기 질환이 걸리기가 맞아요. 쉽대요. 네. 또 관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선풍기는 날개 보호막을 분리해서 헝겊으로 닦아서 먼지를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집안에 먼지도 많은데 이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먼지를 아주 잘 흡수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먼지 달라붙어 흡수기 있어요.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날개에 이렇게 먼지가 좀 너무 많이 붙어 있고 또 이게 잘 닦아지지 않는다면은 물에 중성세제를 풀어서 네네네. 이렇게 마른 수건으로 그렇죠. 또 묻힌 다음에 잘잘 닦아주시면 된대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바짝 말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선풍기 뒷부분의 모터에 먼지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까보니까 네네. 정말 먼지 선풍기 같이 먼지가 정말 많은데 이거는 청소기로 먼지를 빨아내주면 좋대요. 그렇죠. 네, 이렇게 여러분 선풍기 관리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에어컨입니다. 네,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송풍 운전 모드로 8시간 정도 충분히 작동시켜서 이 내부를 완전히 건조시키는 게 중요하대요. 또 내부에 먼지 같은 것도 많이 쌓이고 하니까요. 네네. 여러분 내부를 완전히 건조시켜 주시고요. 그래야지만 뭐 곰팡이
뭐 악취 같은 것도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쵸. 또 에어컨 하면 필터. 네. 필터도 굉장히 오염되기가 쉽고 또 먼지도 많이 쌓이다 보니까 이 필터를 분리해서 진공청소기로 세척을 해주시는 게 좋대요. 그리고 네. 그늘에 완전히 말려서 건조를 시켜줘야 합니다. 그쵸. 이런 단계를 안 따라가면 에어컨에서 냄새가 나요. 네, 맞아요. 에어컨에서 냄새도 나고 또 우리 여름에 그 에어컨병, 네네. 그쵸. 냉방병 걸리잖아요. 네. 이게 다 필터에 쌓이는 이 먼지 먼지. 때문에 또 오염된 것 때문에 다 걸리니까요. 미리미리 여러분 시간 나실 때 여름 되기 전에 잘 관리하면서 청소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네. 네, 저희 다음으로는 이제 가을에 필수품 가습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가습기 정말 물 제때 안 가르면은 이것도 오염돼가지고 건강에 오히려 또 해롭다 이런 그쵸. 소식 많이 접했잖아요. 가습기 청소법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건조함이 시작되는 가을, 이때 가습기를 정말 많이 찾게 됩니다. 하지만 가습기는 청결하게 사용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건강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순간부터 까다로운 관리가 필요하고 맞아요. 또 구입할 때도 역시 그 노하우가 있대요. 그쵸, 그쵸. 일단 보시면은 이 진동자 부분이 부식되지 않는 재질인지 확인해 주시고 또 물통은 주입구가 커야 된대요. 그래야지 손을 집어 넣어서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하실 그러네요. 수가 있으니까 그쵸. 이 물통의 주입구가 큰지 이것도 확인해 주시고 네. 또 분리세척이 가능한지도 중요합니다. 분리세척이 가능한지 체크해 주시고 소음 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소음이 적고 또 습도 조절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가습기 사용 요령입니다. 네, 깨끗하게 정수된 물을 이용하거나 하루쯤 받아둔 수돗물을 부어주시는 게 좋대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또 약제품 같은 거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런 게 다 증발하도록 하루 정도 담아두시는 물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기가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돗물도 끓여서 물을 맞아요. 사용하시는 것이 좋대요. 저 같은 경우는 마시는 물 있잖아요. 아, 그거 넣으세요? 네, 그게 더 안 그래도 마시는 거였기 때문에 맞아요. 네, 될 수 있는 대로 깨끗한 물을 쓰는 게 좋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셔야지 이렇게 물의 분무량이 적어지지 않고 네. 전기 소모도 덜 된다고 합니다. 오.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해 주시고요. 또 물탱크는 가득 담아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물탱크 가득 담아주면은 이게 또 전기 소모도 많이 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탱크 같은 경우에는 가득 채워주시지 마시고요. 네. 뭐 보통 레몬이나 녹차 티백 같은 거 여기 넣어두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좀 더 오염이 잘 되고 이게 때 같은 것도 잘 벗겨지지가 않는데요. 그렇죠. 음식이기 찌꺼기 때문에. 같은 거 남을 네네네.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더욱더 청소에 공을 들이셔야 합니다. 네네네. 귀차니즘 있으신 분들은 아예 안 넣고 사용하시는 것이 맞아요. 좋겠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또 청소 시에 체크해야 할 리스트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네, 물통은 베이킹소다나 식초를 탄 물로 적어도 이틀에 한 번씩은 청소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곰팡이 번식을 막는다고 합니다. 일단 솔보다는 부드러운 헝겊으로 닦아주시는 것이 좋고요. 또 식초를 묻혀서 닦아도 역시 살균 효과에 도움을 받는다고 해요. 역시 베이킹소다, 식초 이 두 가지가 가전용품 청소할 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네. 네, 체크리스트 확인해 주시고요. 네, 다음에는 또 겨울에 주로 사용하는 게 카페트. 카페트만 깔아놔도 굉장히 따뜻해 보이면서 또 차가운 밤바닥을 안 밟아도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많이 도움을 받더라고요. 근데 카페트 정말 깔아두면 먼지도 잘 먹고 그러니까요. 머리카락도 많이 쌓여있고 맞아요. 정말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청소기 해더라도 센 거가 아니면 다 그 스토킹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지 깜짝 놀랐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겨울 카펫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매일 빗자루나 진공 청소기로 결 방향으로 이렇게 청소를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반대 방향으로 하면 이게 다시 덮여지니까 그쵸. 이 결 방향으로 청소를 빗자루. 해주시래요. 네. 네, 그리고 겨울이 지나면 종이 파이프나 대나무를 넣고 결이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말아준 다음에 자외선이 닿지 않는
곳에 잘 뉘어서 보관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세제를 탄 물에 헝겊을 적신 다음에 이렇게 표면을 닦아주시는 것이 또 좋대요. 네, 정말 유용하잖아요. 카펫 같은 경우에는 온도를 켜더라도 그렇죠? 발을 카페트 그 맞습니다. 밑에 하면 얼마나 따끈따끈하고 따뜻하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정말 청소, 관리를 잘해 오래오랫동안 쓸 수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좋은 팁을 알려주시니까 여러분들도 따뜻하게 올겨울을 이겨내보세요. 네,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청소기도 역시 청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쵸. 청소기 청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필터에 붙어 있는 먼지를 버리고 물로 세척해서 또 바짝 건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네. 우리 또 요즘 스팀 청소기 많이들 사용하시죠? 네. 남은 물이 고여 있으면 이게 또 곰팡이로 썩을 수가 있고 또 물 같은 경우에는 오염이 될 수가 있어서 이게 또 우리 몸으로 다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터에 남은 먼지라든지 남은 물 같은 거 꼭 다 버려주시고요. 고장을 일으키는 원인이시니까요. 항상 깔끔하게 바짝 말리시고 네. 다 버려주시고 네. 이거 지켜주시기 바랄게요. 오케이. 네, 저희 지금까지 계절 용품 관리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계절만 쓰고 또 사용 안 하다 보니까 금방 잊고 그쵸. 또 금방 오염되고 막 그렇습니다. 시간 나실 때 미리미리 청소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네. 네, 저희 지금까지 날씨톡 이슈톡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